이번에는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형에 따른 분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현 기술에 따른 시대적 분류, 두 번째로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 세 번째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형에 따른 분류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사용 목적에 따라 컴퓨터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세대별로 분류하면 이와 같이 1세대부터 6세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 2, 3세대의 구분은 컴퓨터 구현 기술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4, 5, 6세대의 구분은 그 경계가 확실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1, 2, 3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컴퓨터 소자, 즉 컴퓨터 논리 회로의 구현 방법입니다. 논리 회로의 구현 방법에 따라서 1, 2, 3세대의 세대로 나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세대는 컴퓨터 로직을 진공관을 사용해서 구현한 세대이고 2세대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로직을 구현한 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이후부터는 직접 회로 기술을 사용하여 로직 회로를 구현한 세대입니다. 직접 회로를 사용한 3세대부터 6세대까지의 컴퓨터 분류는 회로의 집적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3세대는 SSI, 즉 스몰 스케일, 4세대는 라지 스케일, 5세대는 베리 라지 스케일, 6세대는 울트라 라지 스케일 정도의 집적도로 구현된 컴퓨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스몰, 라지,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지어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3세대 이후부터는 집적도의 향상에 따라 집적 회로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컴퓨터의 복잡도도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향상, 성능 향상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른 컴퓨터 분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괄 처리 방식, 즉 배치 처리 방식 컴퓨터입니다. 이 방식의 컴퓨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실행하는 방식의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 방식의 컴퓨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식의 컴퓨터는 시분할 처리, 즉 타임 시어링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컴퓨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스케줄링을 통해서 CPU를 시간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도 사전에 설정된 CPU 사용 시간이 만료되면 다른 프로그램에게 CPU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가상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분할 처리해서 가상적으로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컴퓨터 자원의 이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처리 방식은 실시간 처리, 즉 리얼타임 처리 방식의 컴퓨터입니다. 이 방식은 프로그램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시간 제약 조건의 만족을 보장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실시간 처리 방식의 컴퓨터에서는 시간 제약 조건의 만족 여부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서 경성 실시간 시스템 또는 연성 실시간 시스템으로 구분합니다. 경성 실시간 시스템은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며 시간 제약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시스템 동작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연성 실시간 시스템은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며 시간 제약 조건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시스템 동작에 치명적인 영향 없이 단지 시스템 성능에만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성 실시간 시스템의 예로는 미사일 제어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미사일 제어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 내에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면 미사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무용한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연성 실시간 시스템의 예로는 동영상 재생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스템의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영상 품질이 저하될 뿐 재생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가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PU,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 컴퓨터는 계산용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계산용 프로세서는 고속의 연산,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여러 개의 고성능 ALU와 하드웨어 곱셈기, 하드웨어 부동소수점 유닛, 즉 FPU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용 프로세서로는 인텔사의 X86 계열, 밉스 테크놀로지사의 밉스, 히다츠사의 SH 시리즈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MCU는 제어용 프로세서로 제어에 특화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제어에 많이 사용되는 비트 단위 연산을 지원하고 인터럽트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제공하는 등 제어에 특화된 프로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칩상에 구현되거나 SoC, 즉 시스템 온 칩 형태로 구현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AVR, 8051, PIC 시리즈 등과 같이 8빗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MCU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프로세서 유형은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입니다. 이 프로세서는 오디오, 비디오 같은 디지털 신호 처리에 특화된 프로세서입니다. DSP는 오디오, 비디오 같은 디지털 신호 처리를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곱셈과 누산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맥, 멀티플라이 앤 어큐뮬레이터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FPU, 플로팅 포인트 유닛, 동시에 여러 메모리 장소를 접근할 수 있는 멀티포트 메모리 인터페이스 등을 내장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DSP 프로세서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TMS320C 시리즈와 프리스케일사의 MSC81 시리즈,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샤크 시리즈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프로세서 유형은 ASP,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프로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A10,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스트럭션 셋 프로세서라고도 하는데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프로세서를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사의 지포스, 인텔사의 HD, AMD사의 라데온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자바 바이트 코드 가속기인 자바 프로세서로서 암사의 916EJ 프로세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자의 피코 자바 프로세서가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빠르게 패킷화하고 패킷을 해석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인텔사의 IXP, NXP사의 파워킥 프로세서가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이나 이와 관련된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크립토 프로세서, 즉 암호화 프로세서로는 NXP사의 C29, 암사의 SC300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다음 프로세서 유형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인베디드 프로세서입니다. 인베디드 프로세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인 소형, 저소비 전력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의미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MPU, MCU, DSP, ASP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서 중에서도 소형이면서 저소비 전력 특성을 가진 프로세서를 특정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핸드폰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들을 모바일 AP,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모바일 AP에는 CPU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주변 장치들을 SoC 형태로 집적화된 모바일 디바이스용 프로세서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모바일 AP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MPU, MCU, DSP,
ASP 등이 하나 이상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GPU, 모바일 통신을 위한 통신 모듈들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바일 AP로는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 엔비디아의 테그라, 미디어텍사의 헬리오, 애플사의 A10, 인텔사의 아톰 G,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오메 프로세서 등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GPGPU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PGPU는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 Processor Unit의 약자로 의미 그대로 GPU상에서 실행하는 범용 컴퓨팅을 말합니다. 그래픽 전용 프로세서인 GPU를 일반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 활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GPU는 내부에 많은 코어를 내장하고 있는 어레이 프로세서 형태이며 이 어레이 프로세서를 사용한 고속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딥러닝과 같은 고속 병렬 처리가 필요한 작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GPGPU를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도구들로는 CUDA, OpenCL, 다이렉트 컴퓨터 API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